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 강사 고은석입니다. 제가 오늘 예비 중3 혹은 예비 고1 어머님들 대상으로, 아버님들 대상으로 어떠한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해야 어머님들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컨텐츠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목인지 알아야 어떠한 전략으로 공부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시기별로 생명과학 1을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진행해야 할지 로드맵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면서 많은 연구활동을 진행했어요. 연구활동과 더불어서 개인 강의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원교육에서 지금 생명과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명과학이 과연 암기 과목일까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 부분에서 생물 배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과학 1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택과목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2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대학교 가게 되면 일반 생물학을 배웁니다. 이런 1년 과정 속에서 생명과학은 분명히 외울 게 많고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커싱 해야 할 부분은 이 수능 생명과학 1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능 생명과학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게 암기하는 게 많은 것인지 혹은 논리 문제가 많은 것인지 보아야 되는데요. 이 실제로 수능에서는 암기보다는 논리 문제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전에 생물이었겠죠. 생물 시험을 쳤을 때 혹은 제가 수능을 칠 때만 해도 실제로 암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암기의 디테일에 따라서 암기를 잘하고 혹은 못하고에 따라서 실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암기할 부분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반대로 그런데 2022년 수능 1등급 성적을 보면요. 42점입니다. 1등급 컷이요.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유전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유전 문제가 어려울까요? 이 유전 문제는 생명과학의 탈을 쓴 수학 문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수학에서 보면요. 조합 파트 아시죠? 그 조합 부분에 뭐 경우의 수, 확률 그 부분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전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송파 지역에서 3개 교를 뽑아봤습니다. 보인고, 그리고 잠실여고, 그 다음 방산고. 2021년도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 문제들은 18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상 혹은 중상인 문제들은요 6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한 30%에서 40% 정도죠. 결국 그 문제들을 잘 맞춰야 내신 1등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각 학교별로 한 문제씩 가지고 왔어요. 그 난이도 상인 문제를요. 지금 왼쪽에 있는 문제가요 보인고 중간고사 실제 기출문제고요. 오른쪽은 교육청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실제로 이 비전공자가 봐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잠실여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잠실여고 문제를 보시면요 왼쪽 잠실여고 문제고요 오른쪽 교육청 문제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심지어 교육청 평가원에서 정답률은 27%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그 다음에 방산고는 이제 시험 범위가 1단원에서 3단원이었어요. 그런데 1단원, 2단원은 비교적 쉬운 단원이고요. 3단원에 이제 자극과 반응, 그리고 근수축 부분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제가 비슷한 문제, 수능 문제랑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왼쪽의 방산고 문제랑 수능 2017년 수능 문제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결국 수능 상점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총 4과목 있죠?
그 4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을 선택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하죠. 했을 때 일단 당연히 겨울방학 때 시작해야겠죠. 그러면은 예비 고2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누구나 다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시작할 겁니다. 그럼 남들이 다 시작할 때 같이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때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면요, 생명과학 1에 전체적으로 1단원부터 이제 5단원까지입니다. 5단원까지 기본 이론을 정립하고요. 이때 목표는요, 수능 이전 문항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3점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마스터하기 힘들지만 이제 맛보기를 하고, 아, 내가 유전 부분에서 3점 문제 많이 어렵네, 이걸 알게 된 상태에서 이제 고1 여름방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1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유전 어려우니까 유전 한 번 더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 고2로 넘어가게 되어서 내신 준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비 고1의 시기적인 장점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나면 11월이죠.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간의 시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공부를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라던가 화학은요, 이제 영재고 혹은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3, 고1 때요, 수능 필러 문제를 다 풉니다. 반면에 생명과학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 말은 예비 고1 때 시작을 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경쟁자 분들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기적인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요, 유전은 수학이기 때문에 많이 볼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과목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 파트랑 비유전 파트랑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 파트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비유전 파트는 외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에 나누어서 공부법을 차별화시켜 봤고요. 비유전 파트는요, 처음에 판서식 수업을 통해서 단순 암기가 아닌 처음에 흐름을 합니다. 그 흐름을 통해서 그 흐름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제가 참신한 암기법을 제시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겠죠. 그런데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백지 테스트가 뭐냐면 그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아이들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 하면은 개인 클리닉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손필기 자료를 제공해서 이 핵심 내용을 마스터하는 방법으로 비유전 파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유전 파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유전 파트는 수학 문제이고요. 수학 문제다 보니까 다양한 로직들이 있어요. 그 로직에 맞게 즉각적인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고요. 이 또한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또한 당장 있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려면은 수능 준킬러 혹은 킬러 문제 기준으로 한 문제당 80초에서 90초 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풀어야겠죠. 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풀이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디한 풀이법, 숏컷 풀이법으로 제공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과학 플로우 로직을 형성해서요, 유전 파트랑 비유전 파트에 대해서 마스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강의가 질이 좋아도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이 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저도 다 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 클리닉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문자로 당연히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학생별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오답률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는 쌍방향 수업을 선호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눈치를 보고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서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나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판단을 하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오히려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함으로써 이 공감의 수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리큘럼을 10주 차로 짜보았어요. 1주부터 5주까지는요 어려운 유전 파트를 진행할 거고요. 6주부터 10주까지는 이제 비유전 파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과학 1 기본반을 이제 1월로 열 예정인데요. 이 수강 대상은요 생명과학 1이 처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부터 뿌리부터 잡는 그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의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